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이쪽 거하고 이쪽이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야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위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지, 이게 이쪽이 가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대칭이 안 되니까 삐깍삐깍하게 될 거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상대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거를 돌리는 것은 내가 먼저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돌리는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쳐놓으면은 이제 대칭이 됐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대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 말 안 해도 눈치만 봐도 아, 뭐가 필요하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현재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이익 쪽으로만 계산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사에 나오는 청년들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불교와 지금 현재 사회 제도와의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 불교의 연기법에 의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전부 다 고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싫어. 그거 좀 고쳐. 그렇게 하면 그 잘 안 고치죠. 그렇게 하면 같이 고치지 않고 내가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술 끊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나와야 된다. 내가 고쳐가지고 나를 고쳐가지고 내 방법이 나와야 돼.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또 소중하게 여기는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고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이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을 30년 길러가지고 학교 다 마치고 다 이제 풀어놨는데 뭐 아내를 또는 남편을 기독교 신자를 만났다 이거야. 그렇게 될 때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공들인 거 다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야. 그리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걸 잘 이해한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아무리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10년 이내에 그런 문제들을 다 개척해서 남들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를 때는 어렵다. 같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제대로 안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 왜 고치느냐? 저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고친다. 그건 좀 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그리고 항상 저분이 하는 것이 감사하니까 내가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해야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랑하니까 해줘야지 그거 아니고 이 감사하고 존중하고 소중한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대로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그 마음은 너무도 강렬해서 꺾을 수 없어. 그때는 굴절되지 않아요. 그때는 굉장히 강하다. 파워가.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그 불교적인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친구를 원한다고, 좋은 친구를 원한다고. 근데 조금 전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듯이 내가 좋은 친구를 바라면서도 어떠한 친구가 좋은 친구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그렇게 할 때 내가 생각해보면 이런 게 좋은 친구가 저런 게 좋은 친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면 그건 참 어렵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내가 바라는 좋은 친구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바라는가 내가 나를 바라는가 저 사람이 바라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라는가 그걸 우리가 비판해야 돼.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가사 안에서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고 또 가고 다 그러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 친구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개념, 데피니션을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하게 되면 내가 막연하게 친구를 바라니까 막연한 친구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만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불교에서 나는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3쪽에 내가 바라는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내가 바라는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 그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오늘 아까 낮에 본문한 거와 약간 관계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그리고 소극적인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이 없다는 건 아니고 부정이 생겼을 때 그 부정을 바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그리고 앞을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그 정도는 봐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 오고 있잖아. 그럼 눈이 오고 있으면 이게 지붕이 상당히 허술한데 갔다 가면 저게 뭐가 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 수 앞에 보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 창문을 잘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그러면은 두 수 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니까 내일 아침엔 저걸 치워야 된다. 눈을 좀 치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 수를 봤잖아. 그럼 눈도 치우려면 도구가 필요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 없는 거 체크하고 그게 이제 한 수, 네 수, 세 수, 네 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실제 그 문제가 댕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눈을 지금쯤 치워야 되는데 그냥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침 지금까지 그냥 자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막 황당하잖아. 어? 그거 답답하다고. 근데 그런 있는 거 지금 현재 이야기한 대로 두 사람 다가 현명하게 만났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 거지. 그게 현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단어에 그 약간 달라지는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거든, 한국말에.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딱 끊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건 똑똑한 사람이야. 미리부터 딱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거의 자기가 당할 때까지 바보처럼 있는 거지. 그게 현명한 사람. 바보, 조금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바라는 나, 그건 현명한 사람. 그 현명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내 생각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을 받아왔는데 이달 살기가 좀 어렵게 그 금액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수입이 이러니까 내가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이것을 올리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부정을 긍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을 필요한 게 아니라 부정이 생겼을 때에 그 부정을 보고 긍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긍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밥이 맛있다고. 근데 밥이 언제 맛있지? 일하고 나서. 그렇지, 일하고 나서지. 또 일하는 것보다 더 배고플 때지.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밥맛이 나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이게 좋은 거를 한다.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긍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줄 알면 그게 현명한 사람이야. 부정을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자다 이거야. 맨날 갈비집에 가서 갈비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갈비가 맛이 있을까? 맛이 없지.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항상 돈이 걱정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돈 모자라가지고 쩔쩔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척할까 뭐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것을 긍정적 방향으로 돌려놓을 때 거기에 그 쓰라는 맛이 있고 행복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지혜와 행복이 거기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대상을 만났는데 그 대상이 완벽하게 현재 된 사람을 우리가 보통 다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미숙해도 어떻게 하면 그 미숙한 거를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시키느냐인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아까 내가 본문할 때 이야기했는데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은 실패의 원인과 그 좌절감 이런 게 전부 다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다. 내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왔구나 하고 그것이 생각이다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 생각이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어지면 더 워스하게 되고 그 워스한 게 또 더 워스한 생각으로 이어지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프레이트한테 좌절감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이제 그런 데서는 왜 무서운가 하면은 지혜가 날 수 있는 찬스를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내가 스탑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딱 하면 생각이 멎었잖아. 생각이 멈췄잖아. 그러면 생각이 멈추면은 그 다음에 이 안정된 마음에서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동치는 데서는 지혜가 발생하지 않아. 그 생각을 이어갈 때는 그게 요동을 친다. 그 요동치는 데서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마음, 평온한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항상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는 그 아이디어를 내가 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멈춰버리면은 그 아이디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컨디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에서부터 좋다, 나쁘다, 이것은 안 돼, 저것은 돼. 이거 전부 다 생각이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분별심이라고 하거든. 불교적인 용어로는 분별심. 그러니까 이것을 멈췄다 하는 것은 분별심을 멈췄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용어로는 이제 무분별, 지가 지혜라거든.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해야 지혜가. 그게 결국은 생각을 멈추면은 생각이 멈춘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화가 났잖아. 그럼 화가 났으면은 이미 화를 났을 때 이건 화라고 하는 것은 화일 뿐이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화가 났다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래 되거든. 그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화는 내가 됐는데 너 때문에 내가 났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점점 복잡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이거는 화일 풀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멈춰버린 거야. 그래 멈춰버려야 내 마음이 화에서부터 가라앉게 되잖아.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화를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을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내 마음의 컨디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 주변의 사정을 잘 살펴서 그 편견 없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위 전체를 다 보고 주위 전체를 다 보고 전체에 하는 어떤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지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생각을 멈춘다, 끊는다, 생각이 뿌리다 그 말은 그걸 멈춰야 이게 일어난다 그 말이고 그렇게 해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컨디션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개척해내는 사람이거든. 이제 그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애절이 받아야 돼. 사람 A가 받아야 되냐. A가 받아야 되는데 A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연기법에서 이야기한 대로 당신과 내가
이런 인연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중한 연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절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것만 되면. 그런데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가 나 공부시키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응?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가 나를 서포트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오만해지는 거지. 거만해지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으려면 성실한 사람이 돼요. 그 성실한 사람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성실하다 그 말이 뭐냐면 성실하다 그 말이 뭐냐면 말대로 행동을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성실, 실이고 열매거든. 그러니까 성이 말대로 행동을 한다. 그런 것이다. 그래 말대로 행동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러면 언행을 일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크레디트지. 그 크레디트가 사실은 현찰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워가 더 크잖아.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신뢰를 얻는 것이 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를 하려면 이 네 번째 성실한 사람. 자기 말대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 하다 마는 거 아니고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자연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친구를 내가 사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친구를 내가 사귀기 원하면 내가 원하는 그 좋은 친구가 내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가까이 오지. 내가 형편 없는데 내 형편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주위에 오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내가 이 불다사 청년회에서 지금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불다사 청년회가 굉장히 반방향으로 좋은 친구들을 개념하여서 좋은 친구 작품을 현재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4페이지에 보면은 사랑에 필요한 조건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하는 그 조건이 자기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가 많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원래 이렇게 적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사음이라든가 외도, 그런 마음이 뚝뚝 일어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안 일어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어날 수가 있다. 뭐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방금? 사음 7이
미스컨덕, 오케이. 섹슈얼 미스컨덕.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바라는데 어떨 때는 불쑥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럴 때에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화가 안 나기를 바라지만은 또 갑자기 화가 부수기 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럴 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능력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이 어느 정도 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구축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지금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만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돈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또 명예에 대한이라든가 이런 거 탐욕심이 날 때 그걸 딱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어야 된다. 유혹을 안 당하게. 유혹 일단 당하면 그때 늦고 그리고 유혹을 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좋은 친구를 갖는 그 5가지에다가 그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조건에서 이 마음 관리, 이게 버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버텨져야만 그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붙인 게 이제 아기를 가지는 조건인데,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한번 일단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평균 나이가 3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내가 30년 될 때까지 나를 서포트해 줬다고, 부모의 서포트를 받아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보는 아이도 내가 30년 동안 보호할 그런 관계에 있다고. 그렇잖아. 내가 지금 30이면 아직까지도 부모가 옆에서 관심 있게 나를 봐주고 하는 의지력이 있거든. 그런데 제 아기가, 내가 30년 후면은 아기가 30살이 되는데, 또 거기서 현재 부모가 50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50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30이니까, 지금 30이니까 35, 60, 80이 되는 거지. 지금 30이니까 아기가 30살 될 때는 60이 되잖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60이 됐을 때, 그때 비해서 내 아이는 지금 30이 됐다고. 그렇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때 가서 완전히 모든 게 다 자리 잡혀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할 거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또 50이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80이 된다니까? 지금 내 나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애기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애기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들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애기도 갖고 임신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 호흡을 하잖아. 엄마가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 그 호흡이 애기에게도 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호흡하는 거 이꼬르 애기의 호흡이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엄마가 밥을 먹잖아. 엄마가 먹은 밥은 이꼬르 애기가 먹는 거야.
그 지금은 엄마 이거로 여러분이 아니지만은 이 태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애기 감정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돼요. 될 수밖에 없잖아. 응? 엄마가 숨을 쉬면 그 숨이 바로 애기의 숨이고, 엄마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바로 애기 밥인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이꼬르 애기의 감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이 관계, 부부의 연을 만나서 부인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 열정적으로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바로 애기의 가장 귀중한 태교라 이거야. 태교. 태에 있을 때의 교육. 그 생활 자체가. 근데 결혼해서부터 뭐 이거 해준다고 그러고 왜 안 해줘? 이거 언제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삐까삐까 하다 보면 그 삐까삐까 하는 그게 바로 애기에게 그 감정이 숨어든다 이거야. 그리고 뭐 서로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막 그 경계가 생기는 거지. 아이에게 이상한 성격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내가 진단하는 것은 현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은 이 선배 엄마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하고 싫으면 이혼하지 또 뭐 낙태하지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배 안에 있는 애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미안한 생각도 없고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가 현재 이 모양이 있고 있겠다. 점점 더 악화되가.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할 그때에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재앙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무엇인지 해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좀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바람 말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이거는 솔직히요. 그냥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때 실자가 스님이 열매실이라 그러셨죠. 성실. And you said 실 is 열매실, right? 은행이 있지요. 말한 대로 you take action in accordance with your speech. Right. Chinese character도 근데 성이 무슨 성이고 실이 무슨 실이에요? 그 성실한 성